여러분, 우리가 사주 명리학, 특히 신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있죠.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하늘에 떠 있는 특정한 별이 내 부와 명예, 심지어 수명까지 다 알아서 결정해버린다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의 진짜 구조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명리학의 거장 심여첨과 설화고의 깊은 통찰이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운명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올해 끔찍한 흉살이 단단히 꼈네? 아니면 반대로 대박나는 귀인이 들어왔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확 철렁하거나 들뜨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내 삶에 닥친 불행을 나쁜 별 탓으로 돌리거나 횡재를 가져다줄 좋은 별만 애타게 기다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분석의 끝에 다다르면요, 더 이상 그런 얄팍한 두려움이나 요행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 운명의 주도권 다시 되찾아올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운명의 실체를 파헤쳐볼 5단계입니다. 1. 사주 감명의 치명적 오해. 2. 뿌리와 잎사귀. 3. 오류의 기원. 4. 시너지 엔진. 그리고 마지막 5. 실제 운명의 해부순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감명의 치명적 오해입니다. 명리를 공부하시거나 내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돋보기 그림 딱 와닿지 않나요? 진짜 중요하고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떨어지는 화려한 잎사귀 몇 장에만 집착하고 있죠. 여기서 잎사귀는 천을귀인이니 역마살이니 하는 신살을 말하고요. 저 깊은 뿌리는 사주의 중심축인 격국과 용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근본적인 조화나 원령 중심의 뼈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표만 번지르르한 신살에 매달려서 길흉을 따지는 것. 이게 바로 명리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뿌리와 잎사귀입니다. 방금 본 이 나무 비율을 우주적인 차원의 시스템으로 조금 더 스케일을 치워볼까요? 심유첨의 통찰이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여긴데요. 사주의 등급, 다시 말해 내 그릇의 크기는 오직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꽉 짜인 중심별, 즉 격국이 결정합니다. 반면에 신살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우주를 떠도는 생명력 없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해요. 중심의 묵직한 중력이 꽉 잡아주지 않으면 이 바위들은 스스로 궤도를 돌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길신이니 흉살이니 하는 그 이름표에 속아서 귀천을 따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흉을 판별하려면 이 EX 매트릭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사주의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럼 나쁜 별이 치고 들어와도 본질적인 귀함은 절대 깎이지 않아요. 완전 무해한 거죠. 반대로 이 튼튼한 뼈대에 좋은 별까지 온다면 그건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엄청난 보너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 뼈대가 다 부서져 있다면요, 천을귀인 할아버지가 수십 개가 와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게다가 그 깨진 뼈대에 흉살까지 덮친다면 와, 그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심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류의 기원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뼈대도 안 보고 별의 이름표에만 목을 매게 된 걸까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주 옛날 고대 오성술 시절에는 태어난 해, 즉 연주를 중심으로 운명을 봤단 말이죠. 근데 명나라 이후 현대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운명의 주체가 태어난 날, 즉 일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진짜 문제는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터졌어요. 중심축이 아예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쓰던 그 수식어와 용어들이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에 와서 그게 마치 엄청난 마법이나 저주를 거는 신살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설화고의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옛날 단어에 얼마나 어이없이 속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귀라는 단어, 왠지 귀신 생각나고 엄청 흉악한 살 같잖아요. 사실은 내 재능이 명예를 만나서 재물을 돕다는 엄청나게 좋은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귀중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겹쳐서 기생이 된다는 소름 끼치는 저주가 아니라 그냥 고대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여성의 사주에 남편을 뜻하는 관성이 너무 많다는 걸 묘사한 평범한 단어였을 뿐이거든요. 이런 미신적인 공포만 싹 걷어내면 아주 깔끔한 논리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시너지 엔진입니다.
자, 그렇다고 신살이 아예 쓸모없는 찌꺼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뼈대가 받쳐줄 땐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신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보조 엔진으로 쓰는 겁니다.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내다버릴 이유도 없죠. 내 사주의 핵심 뼈대, 즉 메인 엔진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특정 오행 성분과 신살이 톱니바퀴처럼 딱 하고 맞물리는 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퍽 튀면서 평범한 성공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폭발적 시너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냐고요? 만약 내 사주에 올바른 명예를 뜻하는 정관에 최고의 귀인이라는 천을귀인이 정확히 세팅되어 있다? 그럼 그 명예로움이 극한으로 증폭돼서 정말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거죠. 역마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막 떠돌아다니는 나쁜 살이 아니라 내 재물성분인 재성과 기가 막히게 결합하면요. 전 세계를 활발하게 누비면서 막대한 불을 쓸어 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별을 진짜 똑똑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5번째, 실제 운명의 해봅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설화구가 직접 기록해둔 역사적 인물들의 리얼한 실제 사주를 통해서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지 바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명의 인생 궤도가 떠 있는데요. 한나라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 평생 부귀를 누린 문신, 뼈대 있는 가문의 지방장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그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귀족까지. 과연 이들의 극과 극 운명을 갈라놓은 게 그저 그들이 품고 태어난 어떤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별을 품어낼 수 있었던 단단한 궤도의 힘이었을까요? 첫 번째, 원앙성의 궤도부터 한번 보죠. 무려 대통령입니다. 태어난 해와 날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서로 완벽하게 주고받아요. 절대적인 시너지의 교과서죠. 두 번째, 서동해의 케이스는 위기 속의 중재자입니다. 사주 안에서 물과 불이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귀인을 품은 글자가 아주 부드럽게 쿠션 역할을 해줘서 평생의 부귀를 꽉 지켜냈죠. 반면에 세 번째 이국규는 조상 자리에 귀인이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박혀 있어서 다이렉트로 후원을 빵빵하게 받은 케이스고요. 네 번째 이모 씨는 귀인이 간접적으로만 도와주는 구조라 권력까지는 못 가고 그냥 재산 물려받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뼈대의 구조가 내 귀함의 사이즈를 완벽하게 결정해 버린 거죠. 자, 근데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 5번째, 자귀 세습자 이국걸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꽁꽁 언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가 한쪽으로 쏠렸는데도 최고의 별이라는 천을귀인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높은 자귀를 물려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운의 흐름에서 자기의 핵심 뼈대, 즉 궤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충돌의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귀인별 아무 힘도 못 쓰고 같이 추락해버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재앙을 맞고 말았죠. 내 구조가 무너지면 최고의 길신조차 나를 찌르는 독이 되어버린다는 정말 섬뜩하고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운명의 진짜 건축하게 좀 보이시나요? 우주 만물의 조화, 오행의 치밀한 상호작용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대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기륭은 결코 내 사주에 무슨 별이 박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흉신이라고 해도 내 사주 구조에서 꼭 필요하면 그건 축복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길신이어도 내 궤도를 부숴버리면 그건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깟 화려한 이름표에 쫄거나 얽매이지 말고 전체의 조화와 구조를 먼저 꿰뚫어보는 맑은 시야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모든 분석과 논리를 꿰뚫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운명의 중심은 별이 아니라 그 별을 담고 있는 당신의 그릇이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그저 얄팍한 별자리 몇 개로 깎아내리려 하거나 규정 지으려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이 견고한 우주의 법칙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빛도 못 내는 떠도는 바위 조각을 쫓아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별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거대한 궤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 분석할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사주나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엄청난 오해, 이거 하나를 오늘 아주 완전히 박살내볼 거거든요. 아마 오늘 이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내 사주에 무슨 신비한 별이 들어있나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실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운명의 공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주 보러 갔는데 대뜸 아이고 사주에 페코드살이 꼈네. 역마살에 도화살까지 있어서 인생 참 고달프겠어. 이런 말 듣고 가슴 철렁했던 적이요. 솔직히 이름부터가 너무 무섭잖아요. 왠지 내 미래가 저주받은 것 같고 불안하고 그 찜찜한 마음 저도 진짜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짜 명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과연 그 공포가 진짜 합당한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명리학의 가장 거대한 오해, 바로 신살이라는 환상에 대해 얘기해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신살들, 과연 정체가 뭘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죽은 글자입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명리학의 대가인 심유첨 선생의 핵심 이론이에요. 신살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거나 어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진짜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표예요.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섬뜩한 라벨지 같은 거죠. 백호살이든 무슨 살이든 그 글자 자체로는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심효첨 선생이 남긴 유명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신살은 죽은 글자와 같다. 사주의 길흉은 오직 태어난 달과 오행의 조화로만 결정된다. 와, 진짜 이 짧은 문장 안에 명리학의 진짜 역학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사주가 좋냐 나쁘냐는 무슨 쌀이 꼈는지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이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느냐 오직 이거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운명의 뼈대를 이루는 진짜 중심, 사주의 중심인 격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거대한 빌딩을 짓는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격국은 건물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철골 뼈대입니다. 그럼 신살은 뭘까요? 그냥 벽에 바르는 벽지예요. 철골 구조가 아주 완벽하게 잘 세워져 있다면 벽지 색깔이 좀 우중충하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나요? 절대 아니죠. 반대로 철골이 다 녹슬어서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다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실크 벽지를 바른다고 그 건물이 안전해질 리가 없잖아요. 신살은 결국 벽지일 뿐이고 내 운명을 이끄는 능동적인 힘은 오직 뼈대, 즉 격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좋은 이름과 나쁜 결과, 길신과 흉신의 역설을 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는지 볼까요? 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뼈대, 즉 격국이 완벽하게 잘 갖춰진 튼튼한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내 사주에 아무리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흉살들이 도배되어 있어도 이 사람의 귀함과 성공은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단단한 건물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뼈대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파격 상태라면 어떨까요? 사주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천을귀인 같은 길신이 수십 개가 깔려 있어도 인생이 실패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귀인이 아무리 많아도 두 손으로 무너지는 빌딩을 떠받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름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소문난 칠살 같은 별들도요. 내 사주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역할이라면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최고의 행운, 즉 용신이 됩니다. 반대로 이름이 너무 예쁘고 반듯한 정관이라도 내 사주 밸런스를 와장창 깨버린다면 그건 나한테 순수한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진짜 행운과 불행은 타이틀이 아니라 내 사주 전체의 오행이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근본에 집중하라. 생극재화의 대원칙입니다. 곁가지를 버리고 핵심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원칙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글자의 그럴듯한 이름에 속아서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에너지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명리학의 본질은 무서운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의 오행이 어떻게 서로 살려주고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루는지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남들이 붙여놓은 얄팍한 라벨지나 두려움만 주는 이름표에 집착하는 건 이제 멈추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내 삶을 이끄는 전체적인 힘의 균형, 그 근본적인 조화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철골뼈들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남들이 불길하다고 수군거리는 벽지 한 조각이 무서워서 그 앞을 서성이고만 계신가요?
진정한 내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건 결국 허상의 이름표를 확 떼어버리고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긍정적이고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사주 보실 때 신살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백호대살이니 원진살이니 이름만 들어도 진짜 섬뜩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토록 벌벌 떨었던 그 무시무시한 별자리들이 사실은 완전한 번역 오류였다면 어떨까요? 놀랍지 않나요? 오늘 그 팩트를 아주 쏙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한 번쯤은 사주풀이 듣다가 자 들어가는 단어 때문에 밤잠 설친 적 있으실 거예요. 아유, 내 팔자에 무슨 살이 껴서 일어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찝찝하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별자리들이 알고 보니까 옛날 학자들이 책을 잘못 읽어서 생긴 수백 년 묵은 단순한 오도, 즉 번역 실수에 불과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의 진짜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릴게요. 명리학을 보는 눈이 아예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사주명리학에서 현이 마주하는 그 길고 웅장한,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신살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고서에 적힌 은유적인 표현들을 후대 사람들이 문맥은 다 무시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느꼈던 그 혼란과 공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멋진 포장지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까맣게 모른 채 잘못 붙은 이름표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고장난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옛 문헌의 비유적인 표현을 글자 그대로 맹신해버린 거죠. 화려한 신살 이름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사주의 진짜 뼈대인 오행의 이치라는 핵심 본질을 아예 가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하고라는 학자의 예리한 통찰을 빌려서 현대 명리학이 뼈아프게 놓치고 있던 고서의 진짜 암호를 하나씩 해독해 볼 겁니다. 빈 껍데기는 버리고 진짜 알맹이를 찾는 여정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침반이 고장난 걸까요? 그 모순의 시작점을 따라가 보면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보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명리학은 철저하게 태어난 해, 즉 연주가 중심이었어요. 태어난 해에 따라 바뀌는 신살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그런데 명나라 이후로 넘어오면서 명리학은 지금 우리가 아는 자평법으로 진화합니다. 중심축이 태어난 해에서 태어난 날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태어난 달과의 조화, 그리고 오행의 원리가 판단 기준이 된 엄청난 혁명이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시스템 자체는 태어난 날 기준으로 싹 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태어난 해 기준에 구형 용어들을 업데이트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과거의 옛날 언어를 현대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치에 전혀 안 맞는 억지 충향격의 해석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기륭의 법칙이 탄생한 거죠. 최신 스마트폰에다 옛날 삐삐 시절 설명서를 보고 억지로 조작하려다 에러가 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오해를 증명할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 고서의 문맥을 잃어버리고 아주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세 가지 치명적인 오독 사례입니다. 바로 녹, 상귀, 그리고 귀중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용어가 겉으로 어떤 무서운 환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오행이라는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을 때 드러나는 진짜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바로 녹입니다. 보통 이 한자를 보면 다들 녹당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살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모순이 생깁니다. 옛날 책을 보면 등록하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글자 그대로 좋은 별자리인 녹을 만났는데 왜 관직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는다는 걸까요?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좋은 신살이 도대체 왜 실직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오행이라는 엑스레이를 한번 켜볼게요. 진실을 아시면 아마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겁니다. 오행 육신의 맥락에서 보면 고서에서 말하는 녹이라는 단어는 그냥 반듯한 직장과 명예를 뜻하는 정관을 부르는 대명사일 뿐이었어요. 이게 정관이라는 걸 아는 순간 퍼즐이 싹 맞춰집니다. 운에서 새로운 정관, 즉 새로운 직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존 자리에서 물러나서 새 직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기겠죠? 이건 무슨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뻔한 커리어의 이동을 설명한 오행의 이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오해는 바로 상귀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진짜 섬뜩하지 않나요? 상처 입을 상에 귀할 귀.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내 사주에 있는 귀하고 좋은 걸 다치게 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이름만 딱 보고 큰일 났다. 귀인을 상하게 하니까 내 인생에 엄청난 흉이 닥치겠구나 하면서 지레 겁을 먹었던 거예요. 사주에서 제일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완전 놓쳐버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팩트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상귀는 사실 엄청난 극찬이에요. 육신의 맥락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상관 할 때의 상과 천을귀인 할 때의 귀가 합쳐진 줄임말입니다. 내 사주의 상관이 마침 딱 천을귀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재물운을 아주 빵빵하게 복되게 잘 살려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오행의 구조를 칭찬한 말인데 그놈의 한자 표면적인 뜻 때문에 하루아침에 흉측한 살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역사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공포를 심어줬던 최악의 왜곡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귀중인데요. 후대 사람들은 이걸 천을 귀인이 여러 개 겹치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모시게 돼서 기생팔자가 된다라고 말도 안 되게 직역해버렸어요. 귀인이라는 그 좋은 별자리를 무리하게 특정 직업의 낙인과 엮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 거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엇나간 최악의 문자 그대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저울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귀인이 아니라 내 남편, 즉 정관을 뜻하고요. 중은 그냥 물이 뒤어 있다,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구조상 정관이라는 특정 오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수학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냥 특정 에너지가 많아서 저울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신살 이름에 겁먹을 게 아니라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구조적 팩트만 읽어내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을 겁니다. 삼기록만이, 덕인이, 천준이 하는 그 화려하고 거창한 고소의 이름들? 사실 그거보다 겉을 둘러싸고 있는 얄팍한 포장지에 불과했어요. 옛날 학자들이 대중들한테 복잡한 오행의 공식을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빌려 쓴 형용사 같은 거지 진짜 실체가 있는 명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두꺼운 껍데기로 확 부수고 들어가면 결국 남는 건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논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주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과거의 해묵은 오해를 싹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 명확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화고의 평조에서 도출해낸 이 세 개의 렌즈를 딱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명리학을 완전히 새롭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꿰뚫어보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바로 짚어볼게요. 첫째, 신살의 겉모습, 즉 그 한자가 주는 길하고 흉한 표면적인 뜻부터 과감하게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 화려한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육신이 뭔지 치환해서 읽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내 사주의 주인공을 제대로 찾으세요. 태어난 해의 별자리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과 달의 조합이 모든 해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무슨 살이 있다 없다 찾아다니는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행이 서로 어떻게 돕고 충돌하는지 그 구조적인 밸런스를 분석하세요. 이게 바로 빈 껍데기에 속지 않고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주의 진짜 주인공은 신살의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오행의 담백한 이치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옛날 사람들의 번역 실수로 만들어진 낡은 공포와 환상 속에 계속 갇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치를 꿰뚫어보는 렌즈를 끼고 내 삶의 진짜 구조적인 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주 보러 가셨다가 어휴, 나쁜 살이 꼈네? 혹은 와, 진짜 좋은 별을 타고나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완벽한 사주를 찾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신비주의나 미신적인 운세 이야기에 훅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요,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신살이라는 건 절대 무슨 요술 램프나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정교하고 깐깐한 기계공학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맹신은 딱 내려놓고 사주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 신살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정확한 설계도를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용설명서 목차입니다. 화면 쓱 한번 보시죠. 엔진과 옵션의 관계부터 시너지 맵, 엄격한 3대 조건, 인생의 4대 프리미엄 별, 그리고 마지막 최종 진단 필터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엔진과 옵션. 사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 이야기입니다. 사주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대의 자동차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주에서 흔히 용신이나 격국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개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힘, 즉 엔진이자 중심 뼈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할 신살은 뭐냐? 바로 옵션입니다. 옵션. 승차감을 쫙 높여주는 보조적인 프리미엄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살 혼자서 막 기적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마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최고급 열선 시트에 최첨단 자율주행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신살 옵션을 잔뜩 달아놨다고 쳐보죠. 근데 정작 차의 심장인 엔진, 즉 용신이 고장나서 시동도 안 걸리면 그 비싼 옵션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튼튼한 뼈대 위에서 엔진이 쌩쌩 돌아갈 때 비로소 이 보조 옵션들도 100%의 시너지를 확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주를 보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시너지 맵입니다. 훌륭한 엔진과 프리미엄 옵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른바 골디락스 효과를 보여주는 맵인데요. 내 타고난 성향에 딱 맞는 완벽한 옵션을 찾았을 때 시너지가 완전히 폭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바른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이라는 엔진이 최고의 귀인 옵션을 만나잖아요. 그럼 국가 공직이나 엄청난 명예를 얻는 품격 있는 출세로 이어지는 거죠. 또 역동적인 불을 뜻하는 재성이 활동력 갑인 역마살을 딱 만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뛰면서 거대한 불을 긁어모으게 됩니다. 내 핵심 특성이랑 그에 딱 맞는 별이 만났을 때 인생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엄격한 3대 조건입니다. 멋진 옵션들, 내 차에도 다 달고 싶으시죠? 하지만 사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진짜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고급 자동차 안전 매뉴얼처럼 아주 깐깐해요. 첫째, 정확한 공식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일치해야만 인정해줍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절대 안 통합니다. 둘째, 내가 태어난 날이나 달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요. 셋째, 위치가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나와 나란히 붙어 있거나 내가 딱 깔고 앉은 자리일 때 그 파워가 확실해지거든요. 이 엄격한 검문소를 다 통과해야만 진짜 내 옵션 스위치가 켜집니다. 네 번째 파트,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인생이라는 차에 장착할 수 있는 4대 프리미엄 별입니다. 첫 번째 타자는 사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천을 귀인입니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2아웃 만루 위기에 혜성처럼 등판해서 날 살려주는 궁극의 구원투수이자 강력한 비상 브레이크죠. 내 인생 진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뜬금없는 인덕을 팍 내려주는 사주에서 가장 알아주는 1타 강사 같은 별입니다. 근데 이 천을 귀인 진단 코드가 엄청 깐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 즉 일간에 따라서 아래쪽에 정확히 짝이 맞는 특성 글자가 딱 버티고 있어야만 이 최고급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은 천월이덕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은혜롭지 않나요? 이건 일종의 자동방어 쉴드 같은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을 여유롭고 자비롭게 세팅해줘서 스스로 나쁜 일을 피해가게 만들고 혹시나 위기가 닥쳐도 조상님 은덕으로 스르륵 벗어나게 해주는 그야말로 하늘과 달이 내린 축복의 방패입니다. 와, 근데 이거 작동 원리 좀 보세요. 진짜 정밀한 기계공학 같지 않나요? 내가 태어난 달의 기운이 마치 금고 다이얼처럼 착착착 돌아가다가 특정 글자를 딱 만날 때 이 보호막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 자체죠.
세 번째는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역마살입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 정착 못하는 저준이 어쩌니 했지만 요즘 세상엔 완전 다릅니다. 역마살은 글로벌 시대에 불을 쫙쫙 끌어당기는 엄청난 마력의 다이나믹 엔진이에요. 오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누비며 폭발적인 재물을 만들어내는 현대사회 최고의 스펙 중 하나죠. 그럼 이 역동적인 역마살 엔진은 어떻게 켜질까요? 정답은 바로 충돌입니다. 특정 기운들이 서로 쾅 하고 부딪히는 스파크가 튈 때 그 폭발하는 반동 에너지로 엄청난 이동의 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하게 켜지는 게 아니라 거칠게 에너지를 들이받아서 시동을 거는 상남자 같은 메커니즘이죠. 마지막 프리미엄 옵션, 네 번째는 문창괴인입니다. 이건 내 머릿속의 천재성을 글로 또 말로 세상에 쫙 뽑아내게 해주는 지성의 GPS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걸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해서 명예까지 드높이는 천재 학자의 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똑똑한 옵션은요, 내 타고난 본질과 내 재능을 거침없이 뿜어내는 식신이라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착 결합될 때 불이 켜집니다. 단순히 IQ가 높은 걸 넘어서서 내 아이디어를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게끔 포장해내는 진짜 능력자들의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최종 진단 필터. 지금까지 본 화려한 옵션들을 내 사주에 진짜 적용해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3단계 플로우 차트는 사주를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궁극의 테스트입니다. 첫째, 내 자동차의 근본 엔진, 뼈대 자체가 튼튼한가? 둘째, 방금 배운 그 깐깐한 신살 공식에 딱 맞는 글자가 내 사주에 제대로 박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글자가 내 인생 전체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녀석인가? 아니면 오히려 회방을 놓는 이른바 기신인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왜 핵심 결론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천을개인 같은 그 비싼 최고급 옵션을 차에 달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옵션 글자가 내 사주 전체의 밸런스를 와장창 깨버리는 방해꾼, 기신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귀인은커녕 오히려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걸 턱턱 막아버리는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튼튼한 엔진과 좋은 흐름이라는 바탕이 있어야만 비싼 옵션도 진정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자, 오늘의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어떤 마법 같은 행운의 별이나 화려한 옵션에만 매달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확실히 아셨죠? 아무리 비싼 프리미엄 옵션도 이미 망가져버린 엔진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별자리나 신살을 맹목적으로 쫓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힘차게 굴러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 나의 코어는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다져져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만의 튼튼한 진짜 엔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